자, 오늘 수업은 수학 2인데 우리가 이제 수학 1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에 플러스 지수로그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있었고,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 세 개는 완전 별개지. 세 개가 다 하나하나 다 따로 있어. 완전히 새로운 수체계를 하나 배우고 그걸로 만드는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라고 해서 각과 길이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었던 그런 애가 있었고, 수열, 숫자를 나열하는데 어떤 규칙으로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각각 물어보기도 하고 섞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제 수학 2는 다 이어져. 다. 싹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리미트를 100% 이해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얼른 들어와. 책 가지고 있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색. 네. 가지고 있지? 네, 개념부분. 오케이. 이 리미트를 100% 이해하고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애들은 별로 없다. 그냥 이런 거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냥 쓰면 될 거야 라는 정도. 어차피 우리는 수학자가 될 게 아니니까 요 정도면 충분하다. 자, 이 극한과 연속이 왜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 개념이 그대로 이제 발전을 하면은 미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래. 미분. 이제 얘기는 들어봤을 그 미분. 그 다음에 적분. 미분법과 적분법이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수학의 꽃, 정말 끝판왕,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수학 2에서의 개념은 앞에 다항함수의 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 다항함수라는 게 뭐니? 다항함수.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자, 여러 개의 항이 있는데 그 다항함수라고 하는 말의 이 항은 x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거. x의 n제곱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 요것만 다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도 그냥 몇 차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미분적분을 할 거야. 우리가 실제로 배운 함수가 지수 로그 함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1학년으로 내려가 보면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도 있거든. 아무것도 안 해. 2학년에서 수학2에서 다루는 삼각함수는 정말 오로지 다항함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얘기를 살짝 하자면 미적분에서 연결이 돼. 개인적으로 저 미적할까요? 확통할까요? 물어보면은 미적을 하라고 대답을 해주는 이유. 연결이 돼. 솔직히 공부할 거 더럽게 많고 외울 거 겁나 많거든? 미적분이. 미적분은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이야. 수학 1, 2를 연결해가지고 묶어줘. 그리고 2단원이 미분법이야. 앞에 꼬리가 사라졌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로그 함수, 분수 함수 다 적분해. 다 미분하고 다 적분하고. 다루는 함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도 많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도 늘어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얘랑 똑같아. 다루는 함수가 많아지면서 그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늘어나는 거지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 수학수랑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확통이냐 미적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미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첫 번째 연결돼. 그래서 얘를 공부하다 보면은 얘가 좀 쉬워져. 정말 상대적으로 쉬워져. 와 이걸 하다가 얘를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좀 할만하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공통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는 효과는 있다. 미적을 하면. 두 번째 등급 컷이 달라. 한 두 문제 차이나. 미적분의 1등급이 92점이면은 확통의 1등급은 96점 나와야 되고 미적이 한 어려운 시험이 한 84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확통은 92점 나와야 1등급이야. 그리고 그 차이가 한 6등급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 그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같은 점수인데 미적에서 70점이면은 3등급은 나오겠네. 그 확통에서 70점이잖아. 4등급이야. 등급이 좀 달라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상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적분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 해봤는데 계산 더럽게 안 되고요. 이거 그림 상상도 안 되고요. 모르겠어요. 확통은 확률과 통계 첫 단원 경우의 수 두 번째 단원 확률 세 번째 단원 통계. 이게 슬슬 내려간다? 얘는 고1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랑 비슷한데 이게 좀 더 어렵지. 내용이 좀 더 많아. 확률은 우리 확률 배운 적이 고등학교에서 없어. 언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니? 중학교 2학년 때 나와 확률이. 그래서 뭐 전체분에 내가 원하는 거 그 개념이 확률인데 중2 때 배우고 고3 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양이 좀 적어. 통계가 이게 중3 때 나와. 그치. 완전 끝나갈 때.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에서 안 건드려. 야, 이거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하면 돼. 이러면서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계를 딱 하요. 자, 이게 이런 개념인데 우리 중3 때 나왔던 건데 기억나지 않는구나. 그치. 아무도 몰라.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 내가 수업을 할 때. 통계에서 나오는 게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나와. 중3 때. 똑같은 거래. 기억이 안 나면 둘 중에 하나야. 그때 그냥 대충 넘겼거나 아니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안 가르치고 넘어갔거나. 왜? 시험 안 보니까. 시험을 보더라도 점수 안 들어가니까. 너 고등학교 어차피 들어간 거잖아. 됐어. 넘어가. 야, 차라리 우리 고1 거 열심히 해놓자. 그래서 얘기를 못 듣는 부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넘어간 부분이 원과 비례. 더럽게 많이 나오지. 여기서도 나오고. 이후에도 또 나와. 원에 대한 얘기는. 기하는 생략. 뭐 어차피 선택 안 할 거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세 번째 이유. 얘가 양이 확실히 적어. 연계가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냥 양이 정말 적어. 그래서 확통은 내가 도저히 미적분 못 해먹겠어. 일단 내신은 끝났는데, 선생님, 저 그냥 확통으로 해볼까요? 도저히 미적분 못 해먹겠어요. 너 내신이 3등급 나오던가? 네, 그냥 미적해. 내 입장이야? 어차피 그 정도 등급이면은 네가 확통을 한다고 해서 확 올라갈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점수면은 등급이 높다니까 얘가? 그래서 난 그냥 미적하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럼에도 저 지금 내신이 미적분을 봤더니 4등급 나와요. 저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더 심각해요. 미적분 손을 못 대겠어요. 확통 한번 해보자. 그게 가능해. 왜? 얘가
얘에 비해서 외워야 될 거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절반 정도로 줄어. 공부할 내용이 적기 때문에 하다 안 되겠어서 여름방학부터 저 확통으로 가볼게요. 가능해. 요건 오히려 가능해. 근데 반대로 가는 거는 난 불가능하다고 봐. 얘는 여름방학이 시작하면은 못 가. 진도만 한 3개월 걸려. 그러니까 저는 확통을 선택했는데요. 도저히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얘가 제일 어려워. 얘네들이 오히려 쉬워. 해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알겠는데 저 얘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이제 나는 선택권을 주지, 하나를. 미적분을 선택하면 죽었다 깨나도 뭐 수능 전에 진도는 마무리될 수 있는데 절대 엔제까지 못 봐. 심화 문제를 다 볼 수가 없어. 너무 할 게 많아. 그거 감수하고 미적으로 가서 같은 점수지만 높은 등급이 될 거다를 노릴 거냐, 아니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했던 확통을 그냥 끝까지 해볼 거냐. 선택. 대신 여기서 넘어가면은 수업 따로 해줘야 돼. 같이 못해. 미적을 한 번 했던 애랑 두 번째 하는 애랑은 또 달라. 아무리 못했어도. 기본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얘는 그냥 빡센 거 하는 거에 같이 붙여서 해도 무리가 없어. 똑같아.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비슷해. 확통은. 개념을 정리해주고 문제 적용은 거의 똑같이 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미적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이제 수학2, 그 중에서도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만, 그것도 조금만 할 거야.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 막 진도를 따다다닥 나가면은 좋을 수는 있는데 부작용도 있거든.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번 목표는 하루에 중단원 하나, 정확하게는 2시간의 중단원 하나. 그게 목표야. 그래서 지금 이 개념 플러스 유형에 보면은 수학2가 총 14개 정도의 중단원으로 나눠져 있어. 14개 정도. 근데 그 14개가 우리 목표가 지금 광복절 전에 끝내는 거거든. 광복절 전에 진도를 딱 끝내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14번 수업이 안 나. 난 토요일은 진도를 나갈 마음이 없어. 토요일은 정리를 좀 해야 돼. 그 주에 배운 거 정리. 그래서 토요일은 진도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평일에 수업을 더 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다음 주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수업은 5시부터 9시까지다. 뭐 자세한 날짜랑 이런 건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다. 네. 제일 처음부터 할 거야. 알아. 했었던 거. 기억나?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지. 짜스. 쌤, 2학년 때 배우는 기하랑 3학년 때 배우는 기하랑 차이가 있어요? 같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면 차이는 있겠지. 기하 선택? 3학년 때? 안 할라. 무슨 말이야, 그럼? 아니,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기하가 둘 다 있거든요. 아, 잠깐만. 그러면 다른 거 뭐 붙는 거 없고 그냥 기하 이렇게 하면 돼 있어? 그랬던 것 같은데요? 똑같을 거야, 그러면. 그래요? 그거 2학년 때 할래, 3학년 때 할래 이런 개념으로 쓴 것 같은데 확실한 건 한번 물어는 봐봐. 그럼 유리할 수는 있지.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자, 함수의 극한. 극한에서는 일단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리미트라고 있고 실제로 LIMIT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 앞글자 3개 따온 거야.
얘가 무슨 의미냐면 제한하다라는 뜻이잖아. 영어 단어로.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쟤한테 가까이 보낸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얘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 무한론 유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꽤 오래된 책이야. 일본 사람이 쓴 거고. 왜? 네? 이 책은 나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나도 보니까 괜찮네 싶어갖고 소개를 해주는 책 중에 하나야. 대학 교수한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무튼 애 둘이 가가지고 물어봐 가서. 저 이런 거 뭐예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을 교수가 되게 친절해. 신기해.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이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거든. 그래서 무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극한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야. 요거는 아마 시간 될 때 봐두면은 도움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고,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에서 기본적인 기호가 이렇게 돼. 리미트 x가 a 근처에 있을 때 fx는 l이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읽었느냐? x가 a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a에서의 함수 값이랑 달라. 근데 이게 함수를 다루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엔 너무 힘들어. 함수가 힘들다? 그러면 사실 이 다음에 교재는 갖고 있니? 오케이. 함수가 힘들면은 수학 2가 그냥 다 힘들다라고 보면 돼. 그만큼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무슨 값, 함수 값, 극한 값, 나중에 뒤에 가면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막 이런 무슨 값 이런 애들이 있어. 이 값은 죄다 y좌표 읽는 거야. y좌표. 위아래에서 어디냐 이걸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 혹은 어디에서 이렇게 되니, 언제 그렇게 되니, 해가 뭐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죄다 x좌표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치환하면 y가 x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합성의 개념이 되는 거야. 합성의 개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함수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 계속 감을 못 잡더라고. 1학년 얘기를 하나 좀 하자면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되게 안타까운 애인데, 자, y는 fx와 y는 x 더하기 1이 1일 그래프에서 y는 fx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가 될까? fx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1과 3 사이에 있대.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놔야 돼? 이거? 1과 3에서 만나고. 그치. 1과 3에서 만나게 하면 되거든. 이게 지금 안 떠오르면은 내가 지금 함수에서 x축, y축, x의 범위랑 y가 위아래 가는 거라 이게 좀 헷갈리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를 나랑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y는 x 플러스 1, 기울기가 1인 직선 증가해. 만약에 여기 그 말을 안 했네. 이거 fx는 2차식이야. 2차 함수. 얘가 아래로 블록이면 fx가 위에 있는 부분이 1과 3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요쪽 아니면 요쪽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 되는 거고 만나는 점이 1하고 3이 될 거야. x의 좌표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극한을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야. 자, 이 극한이라고 하는 애는 그림을 좀 몇 개 그려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요런 애가 있어. 얘는 x축이랑 안 맞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 y절편이 4가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야. 자, 얘를 fx라고 쓰자. 리미트 x가 3 근처에 있을 때 fx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극한의 개념에서 x는 3이 아니야. 3은 아니야. 3에 아주 가까운 근처에 있는 값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3 근처에 있는 애들의 함수 값들을 보니까 어쨌든 요런 값들 안에 있겠네. 요건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의 함수 값이 요 범위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들면서 얘도 같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이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상관없이 3을 포함하는 범위이기만 하면 함수 값에서는 무조건 포함하게 되는 값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니? 3에 대응하는 3. 표현 아주 좋아. 딱 그 표현이야. 원래 내가 궁금한 거는 3에서의 값은 관심 없어. 3에서는 관심 없어.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내가 이제 연애를 해보려고 이렇게 상대를 물색하고 있어. 가다가 야, 쟤 이쁘다. 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직 어린 애들은 보통 이렇게 일단 쟤가 예쁘지? 그럼 쟤만 봐. 인스타를 찾아본다거나 돌아 야, 누구 쟤 아는 사람 없냐? 나 소개 좀 해줘봐. 이러면서 얘만 봐. 보통 어릴 땐 그래. 근데 이게 경험이 좀 쌓이잖아. 이것도 하나의 간접 경험이니까 잘 기억해도 나름 도움이 돼.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은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얘 옆에 있는 애들을 봐. 걔들한테 관심 있어서가 아니야. 얘가 어떤 애인지 내가 다이렉트로 말을 해서 물어보면은 좀 티나잖아.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 주변을 물어보는 거야. 얘 어떤 애야? 쟤는 어때? 쟤는 어떤데? 뭐 굳이 물어볼 거 있나? 요즘에 인스타 잘 돼 있잖아. 얘가 이런 거 관심 있구나. 얘는 덕분에 얘는 그냥 평범하네. 이거 봐. 왜 이런 걸 보느냐?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 놀거든.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얘 주변에 있는 애들의 공통 부분에 얘가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애가. 근데 딱 보니까 야, 얘 맨날 싸움하고 다니는 애네. 무서워.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찾아보니까 얘가 뭐 할 때 얘가 이거 도와줬어. 야, 얘가 괜찮네. 얘가 어디 뭐 유기견 봉사하는데 같이 갔다 왔어. 야, 얘 착한데?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거지. 내가 궁금한 그 사람만 보면은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주변을 같이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더 심한 거지. 3에서의 값은 관심이 없어. 주변만 봐.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 주변에 있어? 4 주변에 있네? 그러면 얘는 4라는 값이 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자, 이 주변만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런 예를 들어볼게. 자, 이번에는 fx를 주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 x 플러스 1일까 정말? 자, 얘는 x 플러스 1이다. 맞니?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을 거면은 내가 굳이 이거를 분수로 쓰는 이유가 없잖아. 달라. 뭐가 다를까? 그치. 이거 지금 모양이 분수잖아. 분수가 나올 때 절대규칙.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언제? x가 1일 때. 아, x가 1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x가 1이 되면 안 돼. 이 조건이 안 써 있어도 당연히 1을 빼는 거야. x가 1일 때는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x가 1만 아니면 약분이 돼. x 플러스 1이랑 별다를 게 없어. 그러다가 1에서 비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1에서는 함수값이 0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는 거야. 야, x가 1 근처에 있으면 fx의 함수값은 얼마 근처에 있어? 라고 물어봐. f1은 얼마라 그랬어? f1 함수값 0이라고 알려줬잖아. 0이라고 찍혀있잖아. (1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할게. 나는 1에서의 값에는 관심이 없어. 근처만 볼 거야. 근처만. 1 근처에 있는 값들을 보니까 대충 요 근처에 있단 말이야. 함수값 y를 따져보면은 요 사이에 있을 거라고. 1 근처에 있는 애들의 함수값은 요 사이에 있어.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보면 1에서의 값이 얼마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어? 2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생겼지. 이 그래프를 따라서 그냥 가보면. 그게 극한값이야. 함수값이랑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건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는 함수값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주어지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저런 값이 없으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 발산한다. 너네 혹시 수렴 발산이라는 용어를 아예 처음 듣는 거 같니? 사실 다른 데서 쓰거든? 아니야, 괜찮아. 뭐든지 얘기해. 실험할 때 어. 어디 값을 정의할 때 실험할 때도 이제 야, 요거 실험을 한 3번, 4번, 5번 하다 보니까 어떤 값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사실 국어 시간 아니 회의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야. 수렴한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 맘대로 결정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나로 모으겠다. 어디로 모이느냐라는 그런 개념이 수렴한다라는 개념이야. 발산한다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수학 용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쓸 때 어떤 경우에 쓰느냐.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 대회 같은 거. 그럴 때 많이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자, 청소년들아 너의 꿈을 발산해봐. 너의 재능을 발산해봐 이러잖아. 뭔가 밖으로 막 뻗어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산한다는 얘기는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닌 거야.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 하느냐?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예를 들어 볼게. fx가 x-1의 절대값분의 1이다. 당연히 x가 1은 아니야. 1일 때 그냥 값을 줘볼까? 한 1? 이렇게 준다. 진짜. x가 1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못 가리겠다. 요렇게 생긴 그냥 유리함수인 거지. 유리함수인데 분자가 1, 양수니까 1, 3, 4분면으로 그려지는 거. 근데 그 중에서 x가 1보다 큰 쪽, 위에 있는 것만 그려주면 돼. 만약에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2, 4, 4분면인데 1보다 작은 거, 위에 있는 것만 그리면 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x는 1이 점근선이 되고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리고 1일 때는 1이다 라고 나와. 자 그럼 리미트 x가 1 근처에 있을 때 fx는 어떻게 될까? 그치. 여기서 보면 1 근처에 있는 애들을 보니 좁히면 좁힐수록 쟤들 어떻게 돼? 한참 위로 올라가겠지. 그냥 하염없이 위로 쫙쫙 올라가. 쫙쫙 올라가 그냥. 그래서 얘를 무한대라고 불러. 무한대는 어떤 애야? 무한대는 어떤 애일까? 무한대는 어떤 수야 얘는? 정할 수 없다. 왜? 너무 커서가 아니고 사실은 얘는 수가 아니야. 얘는 수가 아니야.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무한대라는 개념은 커지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진행형으로 커지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얼마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얘는 하염없이 커지고 있어. 이거 왜 팔자 모양으로 그리는지 아니? 맞아. 그런 것들 기억 잘하네. 전에 한번 얘기해줬거든, 이것도.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 알지? 이렇게 긴 종이를 한번 딱 해가지고 붙이면은 계속 그어보면은 안 바뀌고 그냥 계속 움직이잖아. 그래서 옛날부터 뭔가 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걸로 메비우스의 띠를 많이 썼단 말이야. 진짜로 많이 써. 그 조각에서도 쓰이고 그림에서도 쓰이고 정말 여러 가지에서 쓰였는데 수학자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정말 끝없이 계속되네? 끝없이 계속되네? 근데 이거 메비우스의 띠를 옆에서 보면 이게 편안하게 둥근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 가지고 와서 무한대 기호를 만든 거야. 하염없이 그냥 반복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렴하는 경우에 함수값이랑 같은 경우도 있고 함수값이랑 별개로 수렴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밑으로 내리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개념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제 그런 개념까지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수렴, 발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가 있고 음의 무한대가 있고 좌우가 다른 게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중요한 거는 A에서의 값은 관심 없다. 요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서도 극한값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를 보면 1-1번에 태몽아, 짝수 할까 홀수 할까? 오케이, 홀수 1번. x가 3 근처에 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2x 밑에 있는 거야 이거는.
문제.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0하고 2가 돼 3일 때 함수값이 사실 3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느냐.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동일하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냥 대입해라 라는 의미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입해라. 3번. x가 2 근처에 있을 때 x-1분의 x. 뭐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보라고 하니까 그려보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점근선이 x는 1, y는 1이래.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 애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러면 x가 2일 때 이 근처에서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거든.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프가 좌우가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대입해도 된다. 그냥 여기다 2를 대입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대입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수업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게 얘네가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기억날까? 이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거든. 5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애인데 x가 마이너스 1 근처에 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절대값분의 1.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그림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는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 3, 4분면으로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게 음수니까 분자가 그냥 1이 돼서 1, 3, 4분면에 그려야 되는데 작은 것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럼 마이너스 1 근처에서는 어떻게 돼? 한없이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음의 무한대라고 나오게 된다. 이게 다인 거야. 요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서 그림만 대충 그려줄게. x가 2 근처에 있을 때 x-2의 제곱분의 1.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분모가 0이 될 때, 즉 x가 2일 때는 함수값을 정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의미냐?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x는 2가 점근선이야.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은 1이 되고,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 1을 대입하면은 1이 되고, 뭐 3을 대입해도 1이 되고, 이게 대칭이 될 거란 말이야. x는 2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분모가 0이 된 상황이 되면 그 지점에서는 점근선이 생기면서 함수가 정의가 안 되고 요 근처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x가 무한히 커지면 0으로 수렴할 거거든. 작아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자, 바로 이어서 2번. 2-1번에 보면 요번엔 짝수로 가자. 내 맘대로.
x가 무한히 커질 때 x-1의 제곱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그려봐. x가 1일 때 점근선이 생겨. x가 1일 때 점근선이 생기고 뭐 0일 때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근데 이번에는 무한대로 갈 때니까 오른쪽으로 한없이 갈 때니까 이 부분으로 가야 되고 얘는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가 될까? 0. 점근선이다 라고 하는 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돼? X축 자체가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 계속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뭐 만나지는 않아. 중요한 거는 점점 0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값을 0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무한소라는 개념도 있어. 아까 무한대는 점점 커지는 거라 그랬잖아. 무한소라고 해서 점점 작아지는 애도 있는데 그 개념의 무한소에서의 0하고 이 0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고 4번에 보면은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4래. 야, 얘는 좀 함수 그리기가 편하네. 뭐 대충 직선이니까 요렇게 그려놓고 음의 무한대로 간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한없이 내려가는 거지. 극한값은 얼마? 음의 무한대. 어쨌든 얘는 발산하는 거야. 그 다음 6번.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의 절대값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그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점근선이 생길 것이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데 한없이 가.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게 극한값이야. 별거 없지? 일단 1, 2번 완성 좀 시켜봐. 나머지 문제들. 태용아 힘내라. 지금 그러면 얘가 C로 나올 때는 같이 나오는 아, 이거는 뭐냐면은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함수 값이 똑같잖아. 그냥 그대로 갖고 온다라는 얘기야.
혹시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진다거나 그런 경우엔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잘 기억하고 있고. 응? 루트 있는 그래프는 2차함수의 역함수잖아. 그 근호안이 0이 될 때가 언제였어? 언제야 지금? 2분의 1. 2분의 1, 0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방향. 저거는 좋다. 그러게. 뭘 할 말이 없어요. 네, 글씨 못 쓰는데 공책 때문에 글씨가 끌다니. 지금 요거는 뭘 쓴 거야? 니 편하라고. 응. 그치. 맞아. 응? 아니, 마이너스. 다 됐어? 무리함수랑 그래프 같은 거 다 괜찮지, 지금? 태훈이도? 태훈이는 지금 조금만 기운 좀 내봐. 네, 좀 이따가 나 따로 좀 보자, 우리. 자, 얘들아, 이제 뒤로 가면은, 자, 12페이지에 우극한과 자극한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 우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극한. 올해는 특이하게 지금 왼손잡이들이 없는데 참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거든. 이게 희한하게 있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왼손잡이가 옛날부터 좀 천대받았거든. 그건 아니? 그치. 사실은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차별을 하고 있다. 왜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오른쪽, 왼쪽의 오른쪽이 왜 오른쪽인지 알아? 이 오른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온 거야. 영어로 오른쪽 뭐라고 얘기해? 얘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지? 뭐야? 맞아. 옳은 거야. 오른쪽은 맞는 쪽이야. 인도에서 옛날에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아니? 걔네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매우 엄격하게 구별을 하거든? 물건 줄 때 왼손을 주면 큰일 나, 거기서는. 혹시 왠지 알아? 옛날 인도 사람들은, 나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랬대. 인도는 밥을 손으로 먹어. 오른손으로 먹어.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 나라에서 왼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 볼일 보고 뒤처리를 왼손으로 해.
이게 참 희한하게 어느 나라에나 대부분의 민족과 그 국가들에서 보면은 오른쪽은 좋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왼쪽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수학에서도 그런 게 있어. 오른쪽 왼쪽 얘기를 하는데 수직선에서 오른쪽은 어떤 쪽이야? 양의 방향이야. 큰 거야. 그래서 우극한이 큰 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좌극한은 작은 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를 자꾸 헷갈려서 그래. 오른쪽이 큰 쪽에서부터 가는 거. 그러니까 방향을 생각해 보면 여기 A가 있을 때 우극한 오른쪽이야. A보다 큰 쪽에서부터 A로 와. 방향은 왼쪽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른쪽에 있지. 이게 우극한이라고. A의 오른쪽에서 보는 게 우극한. 좌극한은 왼쪽에서부터 보는 게 좌극한. 자,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극한이 있어야 되고 좌극한이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같아야 돼. 이거를 굳이 줄줄줄 써준 이유가 뭐냐?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극한값의 존재를 보여라 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라고 쓰면 감점된다. 좌극한이 얼마다? 우극한이 얼마다? 계산해보니까 같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있어. 세 개를 다 얘기해줘야 제대로 점수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 되게 치사해. 되게 치사해 진짜. 굳이 안 그래도 보이거든. 웬만한 문제는 딱 보면 아 이게 같네. 이거를 틀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를 주는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5라고 주는데 이건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를 x 플러스 3이라고 줄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x가 1일 때는 대략 마이너스 1 정도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돼. 그리고 x가 1 이상일 때는 x가 1 이상이면 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부터 올라가겠지.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느냐? 4가 돼. (1에서의) 우극한은 얼마가 될까? x가 1보다 커? 1보다 크다.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그럼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별 문제 없으면 대입하면 되는 거야. 좌극한은 x가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대.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우극한도 존재해. 좌극한도 존재해. 근데 서로 다르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할 때는. 괜찮니? 사실
이 우극한 자극한이 어려워질 때는 합성을 할 때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하자. 자, 우선은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 14페이지에 보면은 그래프가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예제 3번을 잠깐 얘기해 볼게. 성현아,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 쪽으로 가까이 가보면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x가 마이너스 1 근처에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이거 지금 예제라고 얘기했어. 어디에 가까워지니? 함수값이 무한대? 마이너스 1인데? 1에 가까워지는 거지. 답이 1이야. 그 다음에 태환아 2번 4의 자극한이면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3에 가까워져. 그 다음 태용아 1에서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x가 1 근처에 있으면 1보다 큰 데서 1로 가면은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1) 보다 큰 쪽, 1의 오른쪽. 1의 오른쪽에서 함수값을 보고 타고 가면은 어디에 가까워져? 1쪽으로 간다 그랬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져. 왼쪽에서부터 보면 그치, 마이너스 1이야. 다르네? 이건 없어. 응. 응. 1번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처음부터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 우극한만 물어본 거야. 저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그렇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좌우를 다 보고 같아야 아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르네? 그럼 극한이 없는 거야. 근데 3번, 4번 빼고 1, 2번은 부호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1번은 우극한, 2번은 자극한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효원아, 4번은 얼마야? 없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x가 2 근처에 있을 때 2보다 큰 데서 이쪽으로 가면은 함수값은 얼마가 돼? 요 2. 우극한은? 아, 자극한은? 자극한만 바로 2 아니에요? 그러면 극한값은? 2요. 그렇게 되는 거야. 됐지? 여긴 좀 넘어가고. 자, 극한값이 없는 얘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되게 짜증내는 부분이 있어. 절대값과 가우스. 자, 여기 4번에 보면 예제 4번이야. 자, 여기 리미트 x가 1 근처에 있을 때 x-1의 절대값분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있지, 문제가 되는 게 x가 1일 때 분모가 0이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없는 애야. 얘가 만약에 우극한이면 분모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여서 그대로 나와. 분자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할 수 있고, 왜? x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x 플러스 1이 있어. 이건 얼마가 돼?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대입하라 그랬지. 얼마? 2야, 2. 좌극하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야. 부호를 바꿔야 돼. 분자는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요번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돼. 다르네? 좌극하는 마이너스 2, 우극하는 2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괜찮니? 자, 얘를 지우고 가우스. 여기서의 가우스는 종종 등장하기는 해. 자, 얘를 구해라. 1이구나. 이걸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x가 2의 우극한이면 x가 2보다 큰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x가 2보다 크기는 큰데 2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얘는 끼케봐야 2.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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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생각해야 되느냐? 얘가 2보다 커? 네가 암만 커봐라 3보다는 하염없이 작은 거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1을 빼면 x 빼기 1은 1과 2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1과 2 사이에 있는 수에 가우스를 붙이면 어디로 가? 1로 내려가는 거지. 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얼마야? 그냥 1이야. 극한을 보낼 게 없어. x가 없으니까. 근데 좌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어쨌든 x는 2보다 작은 거지. x는 2보다 작아? 근데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2보다 작기는 작은데 한참 작은 게 아니야. 거의 붙어 있어. 거의 붙어 있으니까 x는 2보다 작지만 1보다는 하염없이 크다고. 그러면 x 빼기 1은 0과 1 사이에 있겠네? 0과 1 사이에 있는 애한테 가우스를 붙이면 0이 돼서 이건 0으로 나와. 우극하는 1인데 좌극하는 0이야. 다르잖아. 그래서 얘도 존재하지 않아. 이해됐니? 잠깐 참고. 가우스에 대해서 참고하는 건데 일단 요거를 얘기한 다음에 요런 거 기억나? 요거 점? 맞아. 그거 웨일은 뭐라는데 극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극한이 아니라 미적분에 들어가서 급수라는 걸 배워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 근데 내가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할 거야. 요 순환소수라는 거 기억은 나지? 요거 얼마라고 배웠어? 1이 되는 거야. 얘는 1이야. 그럼 가우스 붙이면 얼마? 얘는 1이겠지. 0.9999999999999999999999999 이가 왜 1이지? 그치? 딱 그런 얘기인 거잖아.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걸로 가지고 올게 그냥. x가 0보다 클 때 1 빼기 x
여기에 가우스를 붙인 거하고 여기에 가우스를 붙인 거하고 무슨 차이야? 얘랑 얘랑 무슨 차이일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면 돼. 위에 거는 어, 1-x의 가우스를 붙인 거니까 어. 1-x의 가우스에 대한 값을 따라서 리미트의 값이 나오는데 응? 또 밑에 거는 그냥 가우스 없는 1-x에 대한 리미트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가우스를 붙인 값이 답인 거죠? 맞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리미트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얘기야 지금. 얘는 밖에 있고 얘는 안에 있어. 어쨌든 간에 x는 0보다 큰 거지. 0보다 큰 뭔가가 있어. 이런 걸 무한소라고 불러. 하염없이 작아지고는 있어. 이 작아지고 있는 값을 1에서 뺐단 말이야. 그럼 1 빼기 x는 1보다 커, 작아? 작겠지? 그냥 확실하게 작은 거지. 그럼 1보다 작은 애인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 0보다는 커. 0과 1 사이에 있는 애야. 1 빼기 x가. 가우스를 붙였어. 얼마가 돼? 0이 되네. 그래서 얘는 0이야. 이건 이해됐어? 얘를 보면은 1 빼기 x의 리미트가 먼저 붙어 있거든. 그럼 요거는 결과가 얼마야? 1이겠지. 얘는 1에 가우스를 붙였네? 얼마야? 얘는 1이야. 요 개념은 얘랑 같은 거야. 0.9, 0.99, 0.999, 0.9999, 0.99999 차이가 0.1, 0.01, 0.001, 0.0001, 0.00001 점점 작아지고 있어. 1보다 정말 작은 걸 뺐는데 그 뺀 것조차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상태야 지금. 이해됐어? 극한을 먼저 보내면 그 결과가 정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극한을 보내기 전에는 얘는 x는 어쨌든 0보다는 큰 거야. 0은 아니야. 그러면 1 빼기 x는 얘가 아무리 작아도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있는 거야. 뭘 빼냈으니까 1보다 작은 거에 가우스를 붙이면 휙 하고 0으로 내려가야 돼. 그 상태에서 극한 보내봐야 0인 거야.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문제를 풀 시간을 주고 싶기도 한데 계획대로 하려면은 지금 시험지도 줘야 되고 해서 하나만 더 하고 그냥 아예 잠깐 쉬어버리자. 16페이지에 보면 이거 지워도 되지? 얘네들은. 근데 개념이 좀 이해는 되니? 사실 극한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이런 거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 일단 따라가면서 문제 적용을 많이 해봐야 돼. 일단은. 그래서 약간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쥐약 같은 데야. 이해하는 거는 오래 걸리거든.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선생님 수학교육과라 그랬잖아. 내 동기, 선배, 후배들 중에도 자기도 극한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냥 문제 푸는 사람들 있었어. 왜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개념 말고 이제 이거를 대학 수준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얘기를 해주거든. 이렇게 딱 보면은 이해를 못했어 아직.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로 풀 때는 문제는 풀리잖아. 그래서 그냥 얘들아 이렇게만 하면 돼 하고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왜? 우리가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 뭐 나중에 수학 할 거야? 아니지. 뭐 과학적으로 뭐 할 거야? 아니지. 과학 어느 쪽? 물리학 전공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해 줘야 돼. 물리학에서도 갈래가 많아. 물리학에서 현재 얘기하는 물리학의 끝은 이론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천체 물리학이랑 그 다음에 그 뭐라고 얘기하더라? 실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물리학이 있거든? 그쪽이 지금 끝이야, 끝. 거의 하이엔드. 그리고 희한하게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잖아. 현상에서 뭔가 하나씩 발견이 돼. 되게 웃겨. 그게 이제 거시적으로 천체학에서도 쓰이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생물 쪽이 아니라 좀 더 작아져서 화학 반응에서도 그 물리학이 쓰여. 심지어는 그 이론 가지고 뭐 그 차원 이론까지도 연결이 돼. 그런 이상한 물리학이 있는데 걔네들을 하려면은 이해를 좀 가급적 완벽하게 해줘야 되고 그냥 힘에 대해서 역학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이 움직이는 거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뭐 해보고 싶어. 이 정도라면은 사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자, 어쨌든 얘가 조금 어렵다. 얘가 5번. 예제 5번이야. 난 너희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봐. 자, fx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gx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이제 gx야. 아까 잠깐 얘기했던 치환이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일 때 f gx를 구해라. 자, 합성이 되어 있을 땐 일단 gx를 t라고 치환을 해봐.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부터 가거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부터 보면 gx의 함수값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1로 수렴하는 거지. 1로 수렴하는데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지. 분명 시작이 우극한이었어. 근데 얘를 치환해 보니까 좌극한으로 바뀌어. 1에서의 값이기는 한데 좌극한이야. 얼마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시작은 우극한이었어. 치환해서 보니까 좌극한이야. x가 0의 좌극한일 때 역시 f gx다 라고 나와 있거든. 자, 마찬가지로 일단 치환을 하자. gx를 t라고 치환했더니 0보다 작은 데서 gx는 어디로 수렴하니?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자,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 작아지는 거야? 작은 값에서 커지는 거야? 큰 값에서. 왜? 0보다 작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부터 간다. 그러니까 얘도 자극한으로 시작했던 애가 우극한으로 바뀌는 상태야. 그러면 F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얼마? 1이 돼. 그래서 얘는 답이 1이야. 세 번째가 제일 이상한 애거든. 자, 요번에는 fx를 치환을 해야 되겠지. 근데 봐봐. fx가 1보다 큰 데서는 값이 어떻게 돼? 1이지. 근데 1이긴 1인데 1보다 커? 작아? 계속 1이지. x가 1인 값의 오른쪽을 보니까 계속 1이야. 얘는 그냥 1이야. 그래서 여기에 극한으로 시작했지만 얘는 G1만 구하면 된다. 함수값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요거 약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만 좀 수정을 할게. x가 1로 갈 때,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미안해. 요건 냅두고, 요걸 좀 바꾸자, 요거를. 그냥 연결.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한 상황을 하나 보여주려고. F라고 하는 애는 1에서 자극한 우극한이 어때? 아니, 없는 건 아니지. 1에서 자극한은 얼마? F는? 마이너스 1이지. 우극한은? 1이지. 서로 다르지. 극한이 없거든. 근데 1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극한, 자극한을 따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냥 딱 봤을 때는 얘 1에서는 좌우가 다르잖아. 극한 없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근데 fx를 t라고 치환해서 1보다 큰 쪽을 보니까 어때? 항등함수로 그냥 1이지. 아, 이거 G1이구나. G1은 얼마야? 1이야. 요번에는 fx를 치환해서 봤더니 1보다 작은 데서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마이너스 1보다 커, 작아? 큰 데서부터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얼마? 극한값이 1이야. 그러니까 좌우가 달랐지만 합성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건 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녹화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숙제가 뭐냐?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 18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유제 문제를 마저 풀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시험지를 하나 줄 거거든. 그래서 그 시험지는 집에 가기 전에 다 풀어서 채점은 하고 간다. 질문까지는 못 하더라도 채점은 끝내고 간다. 이게 1번이고, 뭐지? 질문을 해도 되고, 몇 문제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시험지 갖다 줄게. 잠깐만 쉬자.